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단원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는 화학이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화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뤘었고요. 그리고 화학의 기초 개념들, 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화학식량, 그리고 몰의 개념,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학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몰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1단원에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2단원, 2단원은 우리가 그 원자의 세계라고 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입자들, 전자, 원자핵 등 얘네들을 어떻게 발견하였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발견함에 따라 원자의 모형,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원자의 모형의 변청 과정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원자의 모형을 다 살펴본 이후에는 원자들이 주기율표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그리고 원소를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기율표 상에서 원자들의 성질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변하는가, 그러니까 뭐 원자 반지름이라든가 또는 뭐 유효 핵전화, 이온화 에너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 성질을 마지막으로 배우면 우리가 2단원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원자를 어떻게 발견을 했고, 원자를 구성한 입자들을 어떻게 발견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부교재 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교재 31페이지를 피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이라고, 그렇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원자에 대한 거, 어떤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원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시대까지 돌아갑니다. 기원전 그리스 시대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원자라고 하자, 걔를 어떤 입자가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뭔가 원자에 대해 어떤 정량화하는 개념들은 수립되지 않다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량화하고, 그 원자들이 각각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들이 질량이 다르다, 원자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 그 과학자가 누구냐면 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다룰 사람이 돌턴이라는 아저씨고요. 이 돌턴은 1807년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돌턴이라는 아저씨 사진이 좀 나오고요. 살짝 확대해 볼게요. 돌턴이라는 아저씨 사진이 나오고, 이 아저씨는 최초로 원자를 좀 구형화해서 어떤 정량적인 개념을 착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자마다 종류가 다르고 각각 그 원자의 질량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자, 이렇게 원자의 어떤 그 당시의 원소 기호가 되겠죠. 뭐 동그라미도 있고 동그라미 점도 있고죠. 원소 기호랑 그리고 원소의 이름, 그리고 원자량까지 이렇게 한번 착안해서 정리를 한 사람이 바로 돌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소 기호표가 되겠죠. 이 돌턴 아저씨가 주장했던 원자의 모형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작은 공의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돌턴의 모형은 이런 형식으로 딱딱한 공의 형태, 딱딱해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는 딱딱한 공의 형태다. 원자는 딱딱한 공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807년이에요. 돌턴의 원자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톰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톰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살짝 와서 보겠습니다. 이 톰슨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전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고요. 언제야? 1897년이네요. 아까 돌턴이 1807년도에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 않는 단단한 공의 형태를 띌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서 한 1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음극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공 유리관에다가 양쪽에 전극을 설치하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푸른색 빛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음극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음극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그 정체를 밝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음극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전자를 발견했다는 거 우리가 누가? 이 톰슨 아저씨가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봤더니 음극선이라고 하는 건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빛이야 라고 나와 있고요. 이 톰슨 아저씨는 어떻게 생기셨냐면 자, 요게 톰슨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음극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음극선 실험 장치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음극선 실험 장치, 이게 음극선 실험 장치고요. 이 사람이 톰슨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극선 실험 장치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여기가 진공관이에요. 이 진공이고요. 이게 유리관입니다. 유리관. 그리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양쪽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쪽으로 푸른색 빛이 나가는데 이걸 우리가 음극선이라고 한다. 자, 해서 우리가 이 음극선 장치를 딱 놓고 나서 한번 볼게요. 이는 무슨 실험? 톰슨의 음극선 실험. 이걸 통해서 뭘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데에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요. 톰슨 아저씨가. 자, 첫 번째로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전극이고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전극입니다. 그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니까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음극선이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놔뒀어요. 십자가 모양의 물체를 놔뒀더니 뒤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지더라. 우리가 이것부터 알 수 있는 건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음극선이 만약에 휘어진다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십자가 모양 그대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번에는 이렇게 음극선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다 바람개비를 놔뒀어요. 이렇게 바람개비를 놔뒀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바람개비를 돌린다는 건 힘을 작용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F는 그죠? 힘은 ma 그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즉 어떤 힘을 가하려면 그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음극선이 힘을 줄 수 있다는 건 얘는 질량을 가진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이번에는 음극선이 지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자석을 놔뒀어요. 자석을 이렇게 놔두고 음극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석을 놔뒀더니 음극선이 직진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자석에 의해서 음극선이 이렇게 휘더라. 또 밑에 내려와서 봤더니 이번에는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랬더니 이 음극선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휘더라. 이 두 가지 성질, 즉 자기장을 걸어줬더니 음극선이 휘고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음극선이 휜다는 이 두 가지 성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음극선은 전하를 띠다. 전하를 띠는데 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지죠. 어떤 전하를 띈다?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전압을 걸어줘요. 마이너스 전극에서 플러스 전극으로 음극선이 가는데 얘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고 질량을 가진 입자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전극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근데 보니까 전극의 모양은 변하지 않아. 전극이 뭐 양이 점점 줄거나 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즉 전극에서부터 원자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전극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에서부터 뭔가 작은 입자가 튀어나오는데 걔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슨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돌턴은 분명히 원자는 딱딱한 공의 형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원자보다 작은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 원자 내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고요. 그 입자를 뭐라고 명명한다? 전자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톰슨이 전자라고 명명한 건 아니에요. 이후에 명명이 된 건데 우리는 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전자라고 하고요.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야.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실험? 톰슨의 음극선 실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로부터 톰슨이 어떠한 모형을 냈는가? 자, 두 번째는 자, 톰슨 1897년도입니다. 이게 보이는 게 톰슨 아저씨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무슨 실험했다 그랬지 얘들아? 음극선 실험을 했고요. 뭘 발견해요? 전자를 발견합니다. 톰슨 아저씨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 전자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돌턴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원자가 딱딱한 공의 형태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군데군데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원자는 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띤 입자인 전자가 군데군데 원자 안에 박혀 있고,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원자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말랑말랑한 구조여야 된다. 이 전자가 원자를 뚫고 나와야 되니까. 원자 자체는 말랑말랑한 어떤 푸딩의 형태고, 거기에 만약에 푸딩 안에 어떤 뭐 건포도나 어떤 이런 너츠 종류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톰슨의 푸딩 모형 또는 우리가 건포도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빵에 건포도가 이제 박혀 있는 것처럼 전자가 박혀 있다는 얘기죠. 이 모형의 이름은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푸딩 모형이라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원자 모형이 변천되는 과정이에요. 돌턴은 딱딱한 공의 형태야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톰슨은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래서 원자는 말랑말랑한 형태의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이 푸딩 모형이야, 건포도 모형이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톰슨의 이 음극선 실험이고 전자 발견 과정인데요.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한번 재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이 재현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잠시 요렇게,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지금 톰슨의 음극선 실험 장치를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전극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이쪽 검정색 이쪽이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고요. 이쪽이 플러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높은 전압을 여기다 걸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전원을 딱 키니까, 자, 이렇게 푸른색,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푸른색 빛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자석을 한번 가까이 가볼 거예요. 자석을 한번 가까이 가면 볼까요?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로부터 자기장에 의해서 음극선이 휘어지네? 그 말은 이 음극선은 전하를 띤 입자다라는 것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전하를 띠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 빼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음극선 실험 장치고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하고요. 똑같이 전원을 켜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음극선이 나가서 뒤쪽이 푸르게, 그죠?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안에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을 놓고 세운 다음에 이렇게 음극선을 쏘았더니, 자, 이 뒤쪽을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그죠?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가 안에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내리면 이런 형태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장애물에 의해서 음극선이 그림자가 생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얘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음극선 실험 장치입니다. 이 안에는 바람개비가 지금 안에 있고요.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바람개비를 놔뒀어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지금 분명히 바람개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음극선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바람개비를 이제 천천히 멈춰서 반대로 돌리게 될 거예요. 이제 거의 멈췄죠. 자, 이제 아예 멈췄고 바람개비가 이제 서서히 반대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음극선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음극선 실험 장치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좀 파워를 올려볼까요? 파워를 올리니까 좀 더 빠르게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을 바꾸면 어쨌든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뭐예요?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데다가 우리가 바람개비를 놔뒀더니 어떻게 됐다? 바람개비를 놔두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갔다. 그 말은 얘는, 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음극선이 그림자를 가졌죠? 직진하고요. 그리고 바람개비를 돌렸죠? 질량을 가진 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석을 가까이 갔을 때 얘가 휘어졌습니다. 그죠? 전기장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지는 걸로 봐서는 얘는 마이너스 전을 띤 입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실험이라고 한다고요? 음극선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의? 톰슨의 뭘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요.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좀 더 흐르고요. 그 다음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3번. 자, 러더퍼드 아저씨가 나올 겁니다. 러더퍼드 아저씨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이제 페이지는 3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페이지로 오니까 자, 이번에는 아까는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고 1911년이에요. 약 10여 년 정도가 흐른 거죠.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이후로. 그래서 원자핵의 발견 누구죠? 러더퍼드입니다. 아, 원자핵 누가 발견했다고? 러더퍼드가 발견했고요. 어떤 실험을 통해 발견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 원자핵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톰슨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을 받고 톰슨이 좀 대단한 사람인 게 캠브리지 연구소에 이제 소장으로 있었는데 이 톰슨의 지도를 받은 7명의 제자가 모두 다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러더퍼드이기도 해요. 러더퍼드는 이 맨체스터 대학 아까 톰슨은 이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물리학 교수였고 러더퍼드는 근처 맨체스터 대학의 물리학 교수로 근무를 했고요. 그 사람은 이 조수 가이어와 함께 원자의 어떤 구성 입자를 밝히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납으로 된 상자가 있어요. 납으로 된 상자가 있고 그 안에 방사성 물질, 이 안에 빨간색 부분에 방사성 물질을 놔두는 겁니다. 이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알파 입자라는 게 튀어나와요. 구멍을 한쪽, 즉 이쪽에만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 튀어나오는 곳에다가 금박을 얇게 만든 이 금박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이 금박을 놓게 되고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러더퍼드는 이 돌턴이 얘기했던 어떤 원자의 형태, 원자는 딱딱한 공의 형태야 라고 한 거랑 이 톰슨이 얘기했던 원자는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하고 그 안에 전자라는 게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말랑말랑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맞는 형태인가. 그래서 이 금박을 아주 얇게 만듭니다.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자, 보여줄게요. 금박이 이렇게 쌤이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지금 금박입니다. 이 금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봐서는 얇은지 모르겠죠? 얘가 얼마나 얇냐면 이렇게 형광등에 비춰보면 빛이 비칠 정도로 건너편의 형광등의 어떤 모양이 살짝 비칠 정도로 얘가 얇아요. 이런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거예요. 살짝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이거 얼마나 얇은지 건너편, 물론 구멍 뚫린 데도 있지만 푸른색으로 죠? 푸른색을 띠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의 모양이 보일 정도로 얇은 금박입니다. 자, 알파 입자를 이 금박에 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금박이 엄청 얇잖아. 그러니까 이 금박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층이 얇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알파 입자를 이 금박에 쏴서 만약에 원자가 딱딱한 공의 형태, 이 돌턴이 얘기한 딱딱한 공의 형태라면 이 알파 입자는 모두 다 튕겨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톰슨이 얘기한 것처럼 이 원자는 아주 말랑말랑한 푸딩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 알파 입자는 이 금박을 모두 뚫고 다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수 가이거한테 아주 이게 지루한 작업이거든. 이 금박을 놓고 이 알파 입자를 계속 쏴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형광 스크린을 둘렀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주변에 파란색으로 된 게 형광 스크린이에요. 그러면 이 형광 스크린은 이 알파 입자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그럼 알파 입자를 금박에 쏟고 만약에 돌턴의 원자설, 딱딱한 공의 형태가 맞다면 모든 알파 입자는 튕겨 나올 거고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모든 알파 입자는 다 뚫고 지나가서 뒤에서 반짝반짝반짝 형광에 부딪히면서 빛을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조수 가이거한테 시켜요.
가이거야, 넌 계속 이것만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가이거가 계속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계속 지켜봐요. 근데 계속 이 알파 입자가 이 금박을 모두 통과해서 이 뒷부분 있죠. 바로 이 뒷부분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발견을 해요. 뭐 별거 없네? 그러고 있어요. 약 2주간 지켜봅니다. 엄청 독하죠. 2주간 지켜보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알파 입자가, 이 알파 입자는 뭐냐면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얘들아. 헬륨의 원자 핵이라는 건 뭐지? 헬륨은 전자를 2개 가지고 있거든? 전자 2개를 모두 잃은 형태, 원자 핵만 있는 형태고요. 그럼 어떤 전을 띌 거야? 플러스 전을 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자 핵만 있으니까 우린 지금 알아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거든. 그죠? 그러니까 원자 핵만 있고 플러스 전을 띄는 아주 작은 입자가 이 금박을 다 통과해서 뒤에서 이 부분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아주 극히 일부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엄한 데서 반짝이는 거죠. 휘어지거나 또는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걸 이 가이거가 발견하게 돼서 러더포드한테 보고를 합니다. 러더포드가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다 반짝이다가 아주 극히 일부만 이렇게 휘어지거나 90도 이상으로 꺾여 나온다는 걸로부터 전자 말고, 전자는 매우 질량이 작아서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 말고 무언가 원자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금박을 통과해서 직진한대요. 그 말은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빈 공간이어야 되는지 좀 더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부의 알파 입자들이 금박을 통과하면서 휘어지는데 얘를 휘게 만든다는 얘기는 이 알파 입자는 아까 헬륨의 원자 핵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휘게 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이 휘게 만드는 녀석도 뭔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근처만 지나가도 이렇게 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극소수의 알파 입자들은 금박으로부터 아예 90도 이상으로 튕겨져 나왔다. 아예 반대편으로 튕겨낼 정도면 알파 입자, 그죠? 보다 훨씬 더 질량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극히 일부의 입자만 튕겨 나왔죠? 즉, 원자 안에 정말 아주 작은 부피, 그러니까 우연히 부딪혀야지만 튕겨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가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왜냐면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 있을 정도의 큰 질량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빈 공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띄는 뭐가 존재한다? 원자 핵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로부터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했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통해서 뭘 발견했을까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가 1911년도예요. 지금부터 얘들아 100년 전이야. 약 100년 전. 이 원자에 대해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게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알파 입자 산란에서 누가?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러더퍼드는 어떤 원자 모형을 얘기하냐면, 자, 일단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띄는 원자 핵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원자 핵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존재는 이미 밝혀졌으니까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마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 지구, 행성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살짝 다시 돌아볼게요. 처음에 이 돌턴 아저씨가 원자는 딱딱한 공의 형태야,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원자보다 작은 건 없어 라고 얘기했던 돌턴의 원자설, 그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서 톰슨 아저씨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죠. 그래서 원자는 말랑말랑하고 그 안에 전자가 빵 안에 있는 건포도처럼 박혀 있어. 말랑말랑하니까 푸딩 모형 또는 건포도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지나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의 중심에 원자의 질량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피는 아주 작아요. 그리고 플러스 원활띠는 원자핵이 있고 원자의 대부분은 다 빈 공간. 이 빈 공간에 전자가 마치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처럼 이렇게 돌고 있어 라고 해서 행성 모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고요. 그리고 구성 입자의 발견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입자의 발견 과정을 살짝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러더퍼드 아저씨에 대해서 살짝 볼까요? 지금 보면은 러더퍼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러더퍼드 아저씨고요. 러더퍼드 아저씨, 그리고 왼쪽이 조수 가이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헌에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알파 산란 실험 장치가 여기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하는데 선생님 똑같이 재현해주고 싶어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재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실험해보면 좋은데,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양성자는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라고 나오고요. 양성자는 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음극선 실험 장치와 비슷해요. 오히려 전자보다 훨씬 더 빨리 발견됐고요. 이렇게 이 음극선 실험 장치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지나가는 건 아까 얘기했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양극선이 지나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수소 기체를 채워놓고 나서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뭔가 플러스를 띤 선이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게 양성자인지를 몰랐지만 나중에 있어서 이 양극선이 양성자였어 라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골트슈타인에 의한 양극선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선 실험을 한 게 골트슈타인이고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그게 바로 양성자였어 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면 바로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가 그때 이 양극선 실험에서 있었던 그 양극선이 바로 양성자였어 라고 발견하게 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체드윅이라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바로 체드윅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중성자를 발견을 하게 되고요. 중성자는 왜 가장 늦게 발견되었냐면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어떤 전화적인 방법, 실험적으로는 좀 발견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어쨌든 베릴륨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니까 뭔가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나오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중성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는 체드윅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구성 입자 발견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학생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같이 이 음극선 실험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그리고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